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46번째. 오늘은 타고난 능력, 손재주가 있는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손재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발로 하는 재주보다는 이 손으로 하는 재주가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스포츠 종목을 보더라도 축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야구가 더 발달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이런 손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 특히. 자, 손재주.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데 손재주가 좀 있는데 기술을 하나 가르쳐 볼까요? 아니면 예술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술 역시 이런 것도 손재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주가 손재주가 있는가를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재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즉, EQ. EQ가 발달한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자, EQ 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관. 오관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걸 오관이라고 그러죠. 이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발달했다고. 그래야 그런 감각이 발달해야 바로 손재주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손끝도 예민해가지고 보고 듣고 이런 감각이 예민해야 손재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손재주가 좋고 이 감성이 뛰어난 발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화살 보이죠? 도화살, 화개살, 양인살, 현칩살 등이 중중한 사람, 또 식상, 편인기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음기운이 강한 사람이 EQ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감각이 뛰어나 눈으로 보고 본인이 감각이 뛰어나야 그런 걸 손재주로서 그걸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기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 손재주가 있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주가 손재주가 있는지 사주를 하나하나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로 웹 디자인을 오래 하다가 잠시 주식 투자하다가 외도를 좀 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다시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는 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분 사주거든요. 을묘년, 기축월, 계유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연쪽 을목, 묘목, 작은 나무들이 있네요. 작은 나무죠. 그 다음에 기토, 축토, 진토. 기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축토 역시 작은 흙, 진토 큰 흙 이렇게 되네. 흙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죠. 그리고 작은 쇠, 큰 불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뭐 없이 전부 토출되어 있죠. 육친은 요거는 본인이 물로 태어나서 나무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둘 다 같죠. 그래서 두 개는 을목, 묘목은 식신, 그리고 기토, 축토, 진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관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토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축토 역시 편관, 진토 역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되어 있고, 유금은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
작은 물이 추골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추골에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 이 불이 가장 관건이에요. 관건. 불이 이 큰 불이 가지고 있는데 이 큰 불로서 이 사주 전체가 뭐라 할까 따뜻함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병화가 문제는 이 빛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빛 무슨 얘기냐? 온도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가 잘 타오르려면 나무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르는데 나무가 없고 밑에 진토 축축한 흙이죠. 이게 축축한 흙한테 물을 온도를 뺏기고 개수 안개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불은 거의 온도를 못 느낄 정도의 불이 돼 버렸네요. 병화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흙도 얼어붙고 그 다음에 나무도 빛을 못 보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얼어붙고 모든 게 얼어붙었다는 얘기예요. 저우적으로. 이러한 형상의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화개살 흙이 다 화개살이라고 그랬죠. 화개. 자, 이렇게 지지의 화개가 발달하면 천간에 있는 흙도 화개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개살이 이렇게 발달돼 있고 또 보니까 유금, 묘목 여기에 뭔가요? 여기에 도화죠. 도화가 또 발달돼 있고 이게 또 지지의 도화가 발달되면 천간에 있는 을묘, 계수 이것도 도화로 변한다고 그랬죠. 똑같다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니까 도화, 화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축토가 뭔가 이게 양인살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손재주 그리고 예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편인 보이시죠? 편인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요 식상 발달 계유 일주의 깐깐함 이런 게 모여가지고 또 이 사주는 음기운이 상당히 발달됐죠. 양이라고는 요거밖에 없고 그리고 추위가 한참이 되니까 추위 역시 음기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기운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애기적으로 발달돼 있어 손재주가 상당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웹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주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이 도화살하고 화개살이 있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머리를 엉뚱한데 주식에다 써가지고 외도를 해가지고 주식을 재물을 많이 잃었던 사주죠. 이 불이 꺼져 있는데 주식에 이런 투기 투자를 했으니 안 맞다는 얘기죠. 이분은 예기적으로 한 종목만 파면은 상당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인데 외도를 해서 재물을 못 모으고 이러한 기운 때문에 손재주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수선집을 하신 분 사주팔자를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 무술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그죠?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신금은 쇠, 작은 쇠죠. 자, 사주에 보면 흙이 뭉탱이로 있네요. 이게 다 흙이죠. 축토는 작은 흙, 무토는 큰 흙, 술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술토 큰 흙이라고 그랬죠. 흙이 너무너무 많네요. 그리고 본인 작은 물, 옆에 큰 물, 물기운도 상당히 있고. 자, 나무하고 뭐가 안 보이나요? 불이 안 보이죠? 나무하고 불이 안 보이네요. 물론 지장간 안에 미토 안에 조그마한 을목,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정화, 미토 안에 정화, 술토 안에 정화 이렇게 지장간 안에 있는데 나와 있는 거는 나무하고 불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흙이 뭉탱이로 있네요. 너무 많죠. 그 다음 육친이요. 이걸 나를 도와준 오행이죠. 쇠는 음행이 같으니까 편인. 이 흙들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니까, 축토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무토는 음양이 다르니까 관은 관인데 정관. 역시 술토 역시 정관. 음양이 다르니까 술토 정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토는 편관. 음양이 다르니까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임수는 나하고 같은 음양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겁재. 자, 사주 형상을 한번 볼까요? 이건 한눈에 봐도 신약사주죠. 흙이 뭉탱이로 있으면서 내 앞길을 좀 막고 있다는 얘기라. 이분 실질적으로 이런 형상으로 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흙이 이분한테는 관성이죠. 남자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살았던 분이에요. 지금 혼자 사시는데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 흙이 뭉탱이로 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 거지? 흙이 다 화개살이죠. 화개살. 모든 지지가 다 화개살로 돼 있고, 천간의 무토도 이게 화개살로 된다는 얘기예요. 요 신금 현침살, 뾰족뾰족한 거 있죠. 이렇게 현침살, 요런 게 나한테는 그 살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는 예기적으로 발달이 상당히 된 사주가 됐다. 한눈에 봐도 이거는 예술. 그 다음에 요 편인의 기운, 편인 요게 용신이죠. 물론 임수도 용신이 될 수 있지만 편인의 기운도 있긴 있는데 너무 흙에 매몰된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화계 기운이 예술적인 기운을 줘가지고 이분 완전히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예를 들어서 수선집을 하시는데 옷을 좀 수선해달라 그러면은 착각착각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상당하게 유명세도 타고 그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버시는 그런 여자분 사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화개살이 예기능적으로 EQ가 감성이 발달해서 손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메이크업, 네일아트, 문신을 하시는 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년, 신묘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의 분포를.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 근데 사주에 쇠기운이 상당히 많네요. 쇠기운이 신금 작은 쇠, 유금 작은 쇠, 신금 큰 쇠, 쇠기운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나무, 작은 나무, 묘목, 작은 나무들이 있고, 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흙하고 물이죠. 물론 지장간 안에 지장간 안에 임수하고 무토가 들어있어요. 안에 없는 흙하고 물이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쇠기운이 사주에 많네요. 쇠기운이. 자,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이 쇠들은 전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죠. 재성. 근데 요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신금은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마찬가지 정제죠. 이것도 정제. 유금 역시 정제. 신금이 음양이 같으니까 이건 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무 요 두 개 있죠. 작은 나무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상. 큰 불이 묘월, 나무의 계절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작은 나무로 땔감이 되어줘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기별도 안 가고 주변에 내 힘을 빼가는 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약사주가 됐죠. 약사주. 그래서 약사주가 됐고, 이 사주를 보면은 요 도화살 보이시죠? 도화살. 묘목, 유금. 요 지지에 도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천간에 있는 신금 이 모두가 도화살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도화살로 도배를 했네요. 도배. 그러면 예기능,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또 보면은 신금, 묘목, 신금, 요게 다 현침살이에요. 현침살. 자,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신 분을 위해서 현침살 잠깐 언급하고 할게요. 요 보면은 현침살이 전부 요 뾰족뾰족 나왔죠. 요 침같이 요런 게 콕콕콕콕 찔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거는 그만큼 손끝이 예민하기 때문에 현침살을 가진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고 그래요. 예적인 감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신금, 묘목 보면 전부 뾰족뾰족하죠. 그 다음에 지지의 신금, 간목, 간목, 신금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토도 이게 침같이 나왔죠. 요런 게 오화, 이렇게 침같이 이렇게 전부 요거를 보면 신금 요것도 현침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현침살인데, 이분은 도화살이 사주에 완전히 도배를 했고 도화살이 또 현침살로 잡혀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손기술이 좋고 예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 되고, 메이크업, 그 다음에 문신 이런 거를 지금 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하시면서. 화장품은 화공약품이다 보니까 불기운에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 약한 사주가 어떻게 장사나 사업을 하냐 하지만은 요런 도학기라든가 요런 자기만의 전문성을 지고 가면은 장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도. 약한 사주도. 그래서 왜? 워낙 이게 자기의 예적 감각,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재물을 좀 벌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부채공예 인간문화재 하시는 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술년, 정유월, 정미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의 분포를 볼까요? 본인이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자, 이렇게 연간부터 해가지고 불기운이 상당히 많죠. 큰 불,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불기운 많고, 지지에 보면은 술토, 미토, 흙기운이 상당히 많네요. 술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나무하고 물이 안 보이죠? 물. 지장간에 미토 안에 을목은 조그만 거 있는데 이 정도면 불이 다 타버렸을 것 같네요.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자, 불은 전부 비견이죠. 근데 병화는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정화는 나와 같은 오행으로 비견. 똑같이 비견이죠. 그 다음에 밑에 흙들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술토는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미토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되네요. 유금은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죠? 사주의 강약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를 보면은 천간에 있는 불기운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밑에 흙들이 많아요. 흙들. 이 흙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불을 품고 있는 흙이에요. 술토 역시 미중에 술토 안에 정화를 다 품고 있는 불을 품고 있는 지글지글한 흙인데,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면 이 불을 견제할 길이 없고, 이 지글지글한 흙에다가 물을 뿌려줘야 이렇게 옥토로 변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이 흙도 지글지글 불하고 한 통속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상당히 강한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사주. 그러면 이 유금은 어떻게 되나요? 줄줄 넣고 있죠. 줄줄.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주팔자로
군비정지가 일어나고 고집, 물이 없으니까 직업운도 약하고 해서 뭘로 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세상 참 살아가기 깝깝한 사주가 됐다 했는데 다행히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부채공에 이거를 이어받아가 인간문화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미토, 술토 이게 뭔가요? 화개살이죠. 화개살. 화개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금 요게 뭔가요? 유금 도화. 자, 정화 이 오화하고 똑같은 요것도 도화란 얘기예요. 화개살, 도화살이 도배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미토 여기 뭐죠? 양인살. 그죠? 양인살. 도구를 쥐고 뭘 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인살. 또 요게 현침살이죠. 현침살. 역시 감각이 있는 살. 그리고 물론 설기는 잘 안 되겠지만 식상이 발달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요런 식사. 그래서 도화, 화계, 그 다음에 뭐죠? 양인살, 그 다음에 현침. 또 보니까 현침살. 요 병화 하나 빼놓고는 전부, 병화하고 술도 빼놓고는 요게 음기운으로 똘똘 뭉쳐있죠. 똘똘. 음기운. 요런 게 발달돼서 감성이 뛰어나고 감각적이고 예기능적으로 상당히 발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손재주가 발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재주가. 그래서 손재주가 있어서 인간문화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 인간문화재가 안 되고 이런 예기 쪽으로 안 갔으면 상당히 세상 살아가기 힘든 사주팔자입니다. 군비쟁제에다가 직업성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깝깝한데 다행히도 이런 사주의 형상대로 예기 쪽으로 가가지고 인간문화재로 상당히 성공하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성형외과 여의사분 사주를 가지고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주를 얘기하는데 왜 의사 사주가 나오냐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의사들의 실력을 좌우하는 거 보면은요, 결국은 손재주더라고요. 이 꼬매는 실력, 째는 실력, 그 좁은 그 장기 내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내고, 그거를 예리하게 째고 꼬매고, 이 하는 기술, 이게 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들도 이 손 놀림이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으면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손재주에 의사 사주도 한번 넣어본 겁니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애적인 감각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왜? 주로 얼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을 바란스를 애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코는 요 정도, 광대뼈는 이 정도 깎으면 되겠다. 이런 애적 감각이 없으면은 성형외과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형외과 여의사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임자년, 신해월, 신미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이 사주에 본인이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작은 쇠, 신금, 주위에 쇠들이 상당히 많죠. 같은 쇠들이 신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흙, 나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행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해묘미 목국이 보이네요. 목국. 삼합을 이뤘다는 얘기죠. 목국. 그러다 보니 이 세 개가 합쳐서 이 나무 기운으로 발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행은 쇠, 물, 나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행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육치는 결국 쇠기운, 같은 쇠기운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물은 식상이죠. 근데 임수는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수는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나무는 재성이란 얘기예요. 재성. 근데 편재냐 정재냐,
국을 이뤄서 나무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편제로 봐주면 돼요. 그때요 뭐 구분할 필요 없는데 편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육지는 이렇게 돼 있고 사주 형상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쇠기운 천간에 쇠기운으로 돼 있고 밑에는 나무기운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쇠하고 나무하고 전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칫하면 사주가 전쟁 사주가 돼서 시끄러운 사주가 됐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에 물들이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금생수 수생목 전쟁을 말려준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됐네요. 흐름이.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학문을 해서 의사가 됐느냐. 천간에 보면은 한 가지 오행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고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집을 학문에 집중하면은 상당한 공부가 되고 또 식상의 이런 아름다움 그리고 이렇게 국을 이룬 사주 있죠. 삼합이 됐든 방합이 됐든 국을 이룬 한 가지 오행으로 국을 이룬 사주들은 한 가지로 집중하면은 그 한 가지에 엄청난 그 재능을 발휘한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을 이룬 사주들은 잘 봐야 되고 또 천간에 이렇게 한 가지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주들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손재주가 왜 좋고 의사로서 상당히 그 발전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의 도화살을 한번 보자고요. 묘목 도화, 자수 도화, 신금 도화, 신금 도화, 도화. 도화로 전부 도화로 도배를 했네요.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미토, 화계.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미토, 묘목 이게 뭔가요? 현침살. 도화, 현침살, 화계. 그 다음에 식상발달. 그 다음에 이 임수 빼고는 전부 음기운이다는 얘기예요. 음기운 발달. 그러니 얘기 쪽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얘기 쪽이 발달돼 있고 손재주가 상당히 발달된 사주다는 얘기예요. 또 신금의 예민함도 있고 이러한 게 상당히 발달돼서 성형외과로서 예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의사분이에요. 근데 이분 지금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의대를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장애인 복지를 하려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를 땄던 분이에요. 이분 식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잘 맞다는 얘기죠. 복지 쪽으로. 통관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 이 재물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를 이 복지라는 이런 식상으로 통과를 시켜주니까 복지 사업이 잘 맞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사주팔자를 쭉 풀어봤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의미로 손재주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손재주가 좋으려면은 감성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EQ가. 그래서 그러한 감각으로 인해서 손재주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손재주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